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4월 1일 현재 시간 13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자, 그러면 4월 첫 거래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월 달 한 달간 주가의 움직임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한 강세. 사실 월봉으로 좀 보시면요. 이게 3월 달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5개월째 양봉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시장에서 16년여 동안 이 일을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깔끔하고, 이 정도로 강하고, 이 정도로 일관된 흐름의 5개짜리 월봉을 구경한 게 참 손에 꼽힙니다. 보시면 이게 월봉이니까 2022년도에는 당연히 그랬던 적이 없고요. 21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있긴 했는데 뭔 차이가 있냐면 윗꼬리가 좀 다 있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매물수화를 다 했다는 얘기니까 장중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고, 조금 보자고 하면 2017년 정도와 가장 비슷한데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시기라서 지금과는 좀 갭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만큼 현재 주가가 갖고 있는 그런 포텐셜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휴장을 취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개장을 하면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선물 시장들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급등을 했고요. 고점을 다 돌파를 하면서 4월 첫 거래일부터 큰 숙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큰 양봉이 왜 등장했는지 그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휴장이었습니다만 미국의 PC 가격 지표 발표는 예정대로 나왔습니다. 근원물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표는 예상치에 부합되게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까지는 아닙니다만 더 악화되고 있지 않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PC 지표까지만 나왔고 이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스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12시 반에 있었습니다. 밤 12시 반에 있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지금 촉매제가 되면서 응집되었던 기대 매수세들이 오늘 아침에 개장이 되면서 집중적인 폭격을 했고 바로 한 번에 장대 양봉을 들어 올리는 그런 매수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장한 지 지금 5시간 정도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조정을 조금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상태이고 고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강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답답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연준 쪽에서 나왔던 발언들에 조금 균열 등이 좀 있어서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어찌됐든 금리 인하를 3번까지 하겠다라고 또 못을 박아주면서 그것이 시장의 촉매제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1분기가 종료가 됐고요. 이제 2분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총 12월, 그러니까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3번이라고 하면 각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 5, 6에 한 번, 7, 8, 9에 한 번, 10, 11, 12에 한 번 해서 총 3번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외 연준 이사들이 지난주에 발언이 있었을 때 한 번 가능성도 시사했던 측면들이 주가의 움직임을 좀 부하를 줬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걷어내버리니까 시장이 떠버린 거죠. 왜냐면 여하튼 파월 연준 의장이 대장 아니겠습니까? 대장이 말하면 가는 거죠. 대표가 말하면 가는 겁니다. 대표의 방향성이 그렇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고 무슨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작용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현재 출발 중인데 이제 오늘장에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경제 지표들을 상당히 많이 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리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놓은 시점에서 그 내용을 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기에 PCE 결과, PCE는 연준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발표했던 부분이죠. 예상에 부합했다. 우리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둘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에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데이터로 확신을 갖고 싶다. 뭐 이러한 전형적인 레파토리의 발언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3번 정도 살 수 있겠다. 라는 언급이 있었던 측면이 시장을 촉매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오늘부터 이제 ISM PMI 지수에 대한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내일부터는 또 윌리엄스부터 해서 메스터 총재까지 또 매파적인 분들의 발언권이 기다리고 있고 제조업, 내구재, 졸트 등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경제 지표가 사실 중요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의 데이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4월 3일 역시나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연준 인사들의 발언 속에서 시장은 치열하게 공방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강세 사실 보기 드물죠. 그만큼 강한 시장입니다. 존중해줘야겠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현물들의 배치입니다. 제가 이미 2주 전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고점에 대한 저항을 3월 초에 걸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저항이 많이 걸려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의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일단 피로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음 갈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브로드컴도 있었고요. AMD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있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를 돌아가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엔비디아 때처럼 어느 특정 종목군들이 강력한 추세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증시를 떠받드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외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루는 A가, 하루는 B가, 하루는 C가 뒷받침을 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증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순환매의 장점은 지금처럼 특정한 종목군들이 주가를 부양하지 않아도 주가가 펌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또 단점으로는 이와 같은 종목군들의 균열은 또 쉽게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집중된 차익 실현 매물을 이겨내지 못한 경우들도 부지기수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지수가 벌써 5개월째 양봉을 띄우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기본적인 주가의 트렌드가 상당하고 기본적인 주가의 트렌드가 상당하다는 얘기는 강력한 에너지를 수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에너지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손쉬운 시세 전환은 또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단기적 전략이 지금은 좀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추세가 너무너무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위로 갈 겁니다라는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반대로는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받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을 통한 접근을 해야지만 승산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 역시 그에 따른 충실한 전략을 쓰고 있어서 지금까지 성공률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략적 구간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세야 어차피 우리가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메이저라는 주체가 추세를 결정하고 또 그 추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 게 좋겠냐면,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시장에 파월 연준 의장과 PC의 지표에 따라 상승했던 시세를 인정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미국 본장이 들어갔을 때는 요즘 재해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장 직전까지는 그와 같은 관점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본장 시장 전후가 돼서는 경계감 있는 방어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가도 그렇고요. 골드도 그렇고요. 지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유가도 현재 거의 랠리 상태고, 그다음에 골드도 현재 랠리 상태, 주가도 현재 랠리 상태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죠. 첫 번째, 한 국가 안에 뭐 미국이라 따지면 다우 지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고 S&P 500 지수가 있죠. 근데 그 3대 지수가 제각각으로 노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상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채도 그렇고요. 골드도 그렇고요. 달러도 그렇고요. 에너지도 그렇고요. 모두가 동일 방향성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유가가 계속 급등하면 원자재 값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원자재 값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데 가격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운반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실상 기업의 이익률이 감소될 확률이 크겠죠. 그런 논리고요. 안전자산 골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확률이 크죠. 그럼 주식은 안전자산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요한 한 5대 상품들이 동일 방향성을 띠고 있을 때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결국은 그 5대 상품들이 특정 시점, 특정 시기가 되면 제 원위치를 찾아가는 동작들을 많이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전자산이 이기든지 위험자산이 이기든지 이와 같은 현상을 주면서 가격에 조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가격들이 좀 펌핑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변동성이 뭐 주말이 끝난 이후 사실 오늘 좀 간만기가 있을 수 있었던 시기인데 아침 시작부터 변동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오후까지도 변동성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경제 지표가 현재 대기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 시세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에도 관심을 두셔야 현재 흐름에 대처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선곡 투자를 기원하며 저 또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